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이번 달 안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에 기대감이 높지만 우려할 점은 여전한데요.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 지 한 달하고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게 더 편하다라는 분들도 있고 좀 썼다 벗었다니까 불편하다라는 분들도 계신데 교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예,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 코로나 유행 상황을 보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정도인데 실제로는 숨은 감염자가 많아서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방역 지표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 같은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이어서 위중증 환자가 하루 140명대, 사망자는 10명 정도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후행성 지표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켰냐 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월 첫째 주에 1.0으로 떨어진 이후에 9주 이상, 2달 이상 1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0.93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이런 안정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서의 재감염 사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아직도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쭉 짚어주셨는데 정부가 내일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확정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시점이 어느 때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방역 당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해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제라는 의미가 사실은 해제라기보다는 권고로 바꾼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중대본 회의를 한 이후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아마 권고로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는 이제 단계적으로 병원, 약국, 요양원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는 아직 하지 않을 것으로 남겨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4월 말이나 5월 초중에 이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해서 경계로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시기와 아마 맞물려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밀집도가 좀 높아서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 썼다 벗었다 불편했다 좀 반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어떨까요? 글쎄 이거 다른 나라의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 이미 초여름 이후에 마스크를 완전 해제했는데도 유행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해제한 변환한 이후에도 유행에는 큰 영향은 없었거든요. 네. 결국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유행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권고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분간은 아마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병원이나 요양병원, 약국 이런 데에서는 이 5월쯤에 전부 마스크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인 마스크 의무라고 할 수가 있죠. 시기에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는 꼭 마스크를 써야 될 곳도 있다고 남겨둬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주춤한 상황을 틈타서 계절성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해도 독감까지 유행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덕분에 이 방역이 철저하게 돼서 독감이 거의 유행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난 겨울에는 우리나라에서도 A형 독감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와도 일치를 합니다. 네. 하지만 봄이 되면은 3월 초 학교가 개학하면서 학교 내에서 B형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은 계절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3월 이후에 아마 4월까지는 B형 독감이 계속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이후에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이 네. 독감의 유행이 더 크게 번진다는 것은 사실은 계절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억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유행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 이제 안 쓰고 다니실 건가요? 저는 뭐든지 그 정책에 따라서 안 쓸 예정인데요. 사실은 지금도 실내 마스크는 해제되어 있지만
10명 중 9명은 쓰고 다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마트라든지 이런 사실은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가는 상황에서는 네. 굳이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뭐 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제된 이후에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네. 아마 대중교통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자기 자신이 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휴식을 하면서 집에서 쉬는 것이 외출을 삼가하는 것이 좋고 밖에 나왔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로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도 관심입니다. 아직 시기상조입니까?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기상조일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수치만을 본다면은 지금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 전체적인 누적 치명률은 0.11%지만 네. 실제 오미크론이 유행한 작년 1월 이후에 치명률은 0.09%로 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를 본다면은 0.13%로 수치상으로는 높아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통계에 착시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숨은 감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모가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라는 것은 지금 치명률이라는 것이 2급에서 4급으로 감염병 위험 등급을 낮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언제쯤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될까요? 아마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면은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아마 해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보수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던 입국 전 검사도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이건 괜찮겠습니까? 이건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우려가 됐었죠. 중국에서 작년 12월에 코로나19 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정책을 완전히 한 번에 해제를 해버린 이후로 약 10억 명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기 때문에요. 네. 10억 명이 자연 감염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연 면역 인구가 높다는 것을 뜻하고 최근에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이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재유행의 우려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이에 감염된 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개 사이에, 그러니까 강아지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발견된 바가 있어서 뭐 또 다른 팬데믹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건 또 다른 팬데믹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동물에서의 감염은 뭐 일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의 감염 사례는 많이 보고되어 왔었지만 거꾸로인 상황, 즉 애완동물에서 사람한테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발표는 9일 CNN 보도로 뉴욕의 쥐에서 수십 마리의 쥐에서 코로나19 변이주를 발견했다 하는 보고인데요. 또 뉴욕엔 쥐가 많잖아요. 뉴욕에 쥐가 많죠. 우리나라도 사실 많습니다. 하수도 같은 데 쥐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쥐가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공기 감염을 통해서 감염되었다기보다는 네. 하수도에 있는 분변을 통해서 사람의 바이러스가 쥐로 전염되면서 쥐 안에서 변이가 생기면서 쥐 사이에 감염이 가능한 이런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올 가능성이 있는 그 가능성을 제시한 정도이지 실제로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감염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국내에서 개 사이에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확인한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는 개 사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그 변이주가 사람한테까지 과연 감염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을 이렇게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방역의 지침을 지켜왔던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나가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어떠한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우리 지난 3년 동안 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뭐 대부분 다 풀어진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제일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프면 과연 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아프면 쉬면서 다른 전염성 질환들이 사회적으로 퍼지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그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문 기록이라든지 또는 마스크 쓰기, 주변 환경 소독, 환기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현재까지 비대면이 이 코로나19 시기에만 비대면 치료가 가능했었는데 네, 비대면 진료가 비대면 가능했죠. 치료 다 가능했었죠. 치료라면 투약이 가능했었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 정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원헬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헬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부터 치료가 될 때까지 한꺼번에 다 간단히 갈 수 있는 시스템들. 그건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뭐 화상 진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화상 치료도 할 수 있는 이런 즉 병원이라는 곳을 꼭 지방이라 하면은 의사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네. 좀 큰 병원에 가서 그 진료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는 데 있어서 원격 진료가 주치의가 따로 있으면서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진료, 처방 또는 여러 가지 예방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원 헬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주로 진단부터 처방, 치료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의료 시스템들을 다 합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좀 더 개발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정책의 이 한계 때문에 의사가 아니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원격 진료들에 의해서 의사가 관여를 하되 IT 시스템을 이용하는 원 헬스 시스템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아직까지도 원 헬스라는 그 개념이 확립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법적으로도 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